신용장 종류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아마 이번 시간은 신용장 종류까지만 쫙 보실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UCP 600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 신용장 종류 같은 경우는 어떤 정의가 영문으로 나오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찍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영문으로 나오건 아니면 한글로 나오건 정의를 주고 이게 어느 종류의 신용장인지 맞춰보세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종류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신용장 보실게요. 선적서류 첨부 여부에 따른 구분이고, 화환신용장은 지금 국제 거래에서,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화환이라는 거는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이나 선적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신용장이에요. 자, 환어음과 선적서류예요. 아셨죠? 환어음과 선적서류. 이게 제가 조금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실강을 하면은 이제 무의식에 이제 저도 강의를 하게 되면은 아다르고 어다른 게 인생에서 중요하잖아요. 말을 뭐 아다르고 어다르고 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해도가 틀리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전처럼 환어음이나 선적서류면은 또 막 이제 질문이 올라오죠. 그럼 환어음만 해도 화환신용장이에요? 아니면은 뭐 환어음 발행 안 하고 선적서류만 첨부해도 신용장이에요?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맥락을 좀 보시고 제가 가끔씩 급하게 말씀드리느냐고 약간 말이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진짜 헷갈리시면은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큰 틀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과 선적 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추심도 화환어음을 의뢰하잖아요. 이게 다 환어음과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것처럼 화환신용장도 환어음에 당연히 선적서류가 첨부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환어음 선적서류 첨부된 서류고, 요 선적서류는 당연히 뭐 BL 그 밖에 운송서류, 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서류가 화환신용장이고, 이게 이제 국제거래에 지금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무한 신용장, 클린 크레딧이라고 해서 선적서류 제시 없어도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입찰 보증, 계약이행 보증, 은행 지급 보증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요 정의를 두고 이게 화환신용장인지 무한신용장인지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냥 요거는 그냥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환신용장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용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취소 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이고요. 취소 가능 신용장과 취소 불능 신용장이 있죠. 취소 가능 신용장은 신용장에 이제 취소 가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장이 발행되고 나서 수익자 즉 이제 수출자에게 어떠한 통지가 없이 바로 일방적으로 이제 취소가 되거나 조건 변경이 될 수 있는 게 신용장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죠. 왜? 굳이 수출자와 수입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장 거래로 해놨는데, 이게 취소 가능 신용장이면은 마음대로 취소가 되고 조건 변경이 돼버리면 이미 수출자 같은 경우는 불안정하죠. 그래서 UCP 500에서 UCP 600으로 개정되면서 아예 이 취소 가능 신용장은 없앴습니다. 인정을 안 해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취소 불능 신용장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장에 취소 불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구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건 당연히 UCP 600에 따라서 취소 불능 신용장으로 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신용장에 취소 불능 표시라고 있건 취소 불능이란 표시가 없건 그 신용장은 당연히 취소 불능 신용장이에요. 아셨죠? 자, 신용장이 개설되면 기본 당사자의 전원이 합의하지 않는 한 조건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이 바로 취소 불능 신용장이다. 자, 기본 당사자 누구였다? 수익자, 발행은행, 있는 경우에 확인은행이에요. 아셨죠? 제가 자꾸 앞에 있는 경우라고 하는 건 UCP 600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신용장의 확인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경우만
확인은행도 기본 당사자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타은행 확인 유무. 자, 확인신용장. 확인신용장이란 개설은행 이외에 제3의 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지급인수 매입을 추가적으로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확인 신용장은 발행은행의 확약과 독립적인 확약이다. 그래서 발행은행이 수권 또는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확인은행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신용장은 이렇게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지급인수 매입을 독립적으로 하는 은행을 확인은행이라고 한다. 똑같이 지급인수 매입은 결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제, 뭐 지급, 이행 다 동일한 단어니까 이러한 단어 정의를 좀 안 해드리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무역을 당연히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말씀을 계속 디테일하게 드리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 더 이제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신용장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은행의 확인은 발행은행과는 별개 독립적인 것이다. 그래서 뭐 we hereby add라고 나오죠. Our confirmation to this credit 이렇게 나올 때 요게 확인 신용장을 추가하는 문구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확인 신용장을 왜 발행할까요? 뭐 제가 UCP 600에서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긴 한데 이게 신용장 거래가 결국엔 발행은행의 지급 확약이죠. 근데 그 수익국에 소재한, 그러니까 발행은행이 소재한 그 수익국에 뭐 전쟁 중이거나 아니면은 그 발행은행의 신용이 낮을 때 위험하잖아요, 수출자는. 그래서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확인은행에 따라서 확인신용장이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설사 발행은행이 어떻게 돼요? 파산하거나 이래도 확인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수익국이 이제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발행은행에 이런 신용이 낮을 때 보통은 요 확인 신용장을 좀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용장이고 미확인 신용장은 당연히 제3자의 은행의 확약이 없는 신용장이겠죠. 중요하지 않죠. 미확인 신용장에 대해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양도 허용 여부. 자, 이렇게 보면 자꾸 종류가 딱딱 2개 나오잖아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건 오로지 하나예요. 양도 가능 신용장이 당연히 나오죠. 양도 가능 신용장은 사실은 매 회마다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하고요. UCP 600 제38조에 나와 있거든요. UCP 600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중요하게 다뤄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은 드릴 거니까 중복돼서 계속 들으면은 좀 더 이제 강의되시겠죠. 그래서 양도 가능 신용장은 UCP 600 제38조에 규정되어 있고 요건이에요.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양도 가능이라는 표시가 있고 최초의 수익자가 제3자에게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회에 하나여 양도 가능이 허용돼요. 그래서 제1 수익자 있죠? 원 수익자가 제2 수익자에게 양도했잖아요. 그럼 제2 수익자는 제3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로지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예외가 있어요. 분할 선적을 허용하고 있는 한 최초의 원 수익자는 다수의 제2 수익자에게 분할 양도할 수 있다. 이 뜻은 원 수익자가 제2 수익자에게 양도하고 제2 수익자가 제3 수익자에게 양도하냐. 그게 아니고 제2 수익자가 다양한 거예요. 이렇게. 뭐 A, B, C에서 분할로서 양도하는 거지 여기서 제3 수익자로 3차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1회 하나의 양도가 가능한데 분할 선적을 허용하면
최초의 수익자는 다수의 제2 수익자에게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다수로 양도를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제2 수익자에서 제3 수익자로 더 이상의 양도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불능 신용장은 뭐 트랜스퍼 레이블이라는 표시가 없는 신용장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금 지급 시기에 따른 분류고요. 대금 지급 시기에 따른 분류는 크게는 일람출급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추신거래 방식에서는 일람출급 신용장은 DP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기한부 신용장은 DA 조건에 해당이 돼요. 자, 일람출급 신용장 보실게요.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환호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지급되어야 하는 일람불 어음이에요. 이해 가시죠? 또는 선적 서류를 직접 제시하여 이를 일람함 즉시, 선적 서류를 직접 제시하는 즉시 바로 지급한다고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환호음이 발행이 안 되고 선적 서류만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환호음 발행과 지급 확약 방식에 따라서 일람출급 신용장은 지급 신용장과 일람출급 매입 신용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요게 어떡하지? 지급 신용장 막 달달달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 큰 틀은 뭐다? 결국 일람출급 신용장이다. 선적 서류나 선적 서류 환호음 제시에 바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요거 이 큰 틀을 이해하시고 계시면 돼요. 자, 기한부 신용장 보실게요.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호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돼요. 그죠? 근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유산스 자체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 이게 기한부 신용장이다. 요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호음 발행 방식과 지급 확약 방식에 따라서 연지급 신용장, 인수 신용장, 기한부 매입 신용장이 기한부 신용장의 종류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 특이한 건 요 연지급 신용장만 환호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만 아시면 된다.